고등수학상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을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좌표평면 위에 점 C,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볼 겁니다. 이 원 위에 임의점 P, X, Y라고 한다면 선분 CP는 반지름인 R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거리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X의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의 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것에 루트 값을 씌운다면 그것은 바로 R과 같다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주게 된다면 x-a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우린 이것을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 바로 저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했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전개에 썼을 때 나오는 모습을 바로 일반형이라고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혹은 두 개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서 1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개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이라는 것이 좌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축에 접하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에 접하면 혹은 y축에 접하면 혹은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면 특이한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오른쪽 그림부터 보시면 축과 접하기 때문에 교점은 하나이고 원의 중심과 연결한다면 이 길이는 반지름일 텐데 그것이 바로 원의 중심의 y좌표와 동일합니다. 자, 이 원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그려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3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진다면 b의 좌표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절대값 b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는 r의 제곱이 아니라 b의 제곱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x축에 접하기 때문에 y로 적어주자, 반지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x축에 접하는 방정식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방정식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번에는 y축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아까와는 정반대인 반지름의 길이가 x의 좌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원이 2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진다면 반지름의 x좌표가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a와 같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적어줄 때는 r의 제곱이 아니라 a의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축이기 때문에 x가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둘 다 접하면 어떻게 되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접하기 때문에 결국엔 반지름 r이 곧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각각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의 방정식이 그림이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좌표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해서 전부 다 r로 통일해서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중심들을 표기해보고 그것을 나올 수 있는 방정식으로 적어주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학습에서 이차함수와 직선의 방정식과 위치관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이 2개면 D가 0보다 크다. 교점이 1개면 D가 0이다. 교점이 없다면 D가 0보다 작다.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개념이겠죠. 원이라는 게 있고 직선이 지날 때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교점이 발생할 거고 이 교점에 따라서 우리가 판별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다시피 교점의 개수로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인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이다. 결국엔 교점의 방정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식을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이것을 실근의 개수와 일치시켜서 D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0과 같다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접한다 라는 개념이 되고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게 될 겁니다. 다만 방정식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다시피 이미 2차 개수 앞에 2차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판별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4차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추천드릴 거냐? 바로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학습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을 적어드리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거리 D는 소문자로 적으셔야 됩니다. 판별식에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형이 있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값 피타고라스의 느낌에다가 한 점과 그 방정식과의 교점을 넣었을 때 절대값 이것을 올려주면 그게 바로 거리 공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연상만 하시면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했을 때 두 점 만나게 그려보시고 이게 R일 텐데, 그죠? 이게 R일 텐데, 여기까지가 D잖아요, 그죠? 아, D가 짧으면 서로 다 두 점이 만나겠구나. 같다면은 무조건 접하는 거니까 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죠? 만나지 않을 거면 D가 더 길었겠죠. 이거는 세 개 중에 꼭 하나 정도만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꼭 이거를 암기를 하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었죠? 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제 보시면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직선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될 텐데 그때 판단하면 여기가 반지름. 아, 반지름이 더 길겠네. 그러면 반지름이 더 길다.
이제 D 공식 쓸 거니까 3, 4 보시면 피타고라스로서 루트 값 씌우면 5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의 중심이 3,2이므로 그것을 여기 방정식에 대입한다면 9, 8, 5 더하기를 진행하면 22가 되겠죠. 절대값은 필요 없겠죠. 양수니까 이미. 그럼 부등식 끝났습니다. R이 5분의 22보다 크면 됩니다. 이때 양의 정수의 R의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은 너무나 쉽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과 같다. 뭐가? 거리가. 그럼 여기의 제곱과 여기의 제곱, 이것을 우변으로 이동시켜서 제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루트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0,0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시면 그냥 2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최종 정리를 하면 2. 그래서 반지름 R은 2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것을 Y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판별식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겠죠? 네. 그래서 꼭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거리 D 공식은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원이 있고요. 그 위에 지나는 점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는 겁니다.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연결하면 90도이므로 그 직선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직 개념을 활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설정하죠. 그리고 x1, y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x1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아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x1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다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이냐? 첫 번째, 원의 중심이 무조건 0,0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원 위의 점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 아니면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원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중심을 0,0으로 옮기면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원밖에 한 점 좌표를 a, b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y는 m, x-a 플러스 p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직선의 방정식 단원 공부할 때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왜냐하면 접선이니까요. 이 개념을 이용을 하면 결국 D는 R이다. 이 식을 쓴 다음에 이 얻은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얻은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하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오겠죠. 보통은. 네, 그래서 이걸 갖고 넣어주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시부터 보시면 원 위의 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0,0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1,2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0,0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 위의 점마저도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서 3x 플러스 y는 10이다를 세운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또한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3x 플러스 y는 15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밖에 한 점입니다. 2,0에서 그을 건데요. 첫 번째,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한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리 D 공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재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반지름과 같다. 그래서 양변을 분수를 없애주고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m 제곱은 2m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고 결국 m 제곱은 1이 나오고 m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므로 y는 x-2라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가 나온 이유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루트 2만큼 있었고 이것을 2,0일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이렇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에서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 도형은 두 가지입니다. 직선과 원으로. 자, 직선의 방정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한쪽에서 한쪽을 빼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x제곱, y제곱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없애주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상수항 요 느낌으로 식이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빼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2차를 1차로 바꿔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빼기 하자. 이런 느낌이고요. 원방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원과 원 사이에 한쪽에다만 k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꼭 뭘 주냐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점을 하나 줍니다. 위의 점을. 그래서 그거를 각각 x, y에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미지수가 k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k를 구하고 그 k를 구한 다음 다시 넣어주시면 원방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쉬우니까 예시를 안 갖고 왔고요. 원방만 갖고 왔습니다. 자, O1과 O2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Q죠 이거는 O1 더하기 K O2는 0이다. 이 식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식에 K를 구하기 위해서 X하고 Y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O1부터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 O1자리고요. 그다음 O2에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아니죠 여긴 빼기죠. 빼기 1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네. 2K는 0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K값이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1이 됐기 때문에 이거랑 이걸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걸 더하세요. 더하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최초에 원의 방정식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항을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일반형. 물론 표준형을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기 때문에 활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부점 A, B에 이르는 거리가 M 대 N인 점의 자치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점 A와 점 B를 수직선 위에 그려보고요. 거리가 2 차이가 나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3으로 나눠서 두 개만큼 가져가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3분의 4만큼 이동을 하면 P의 좌표가 3분의 5,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2대 1로 외분한다. 2대 1로 외분한다. 그럼 사실 B가 이 외분점과 A의 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이만큼 증가하면서 5,0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P점과 Q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3분의 5와 5의 중점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면 3분의 20의 반이니까 3분의 10이겠죠? 여기가 X좌표가 되어줄 거라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제곱을 해야 되니까 빼버리게 되면은 3분의 15에서 빼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걸 반 나누면 3분의 5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9분의 25 이렇게 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봤습니다.